골프 FNGA 나이성 원장인데, 오늘 분석할 영상은 주니어 골퍼의 드라이버 티샷입니다. 문제점은 이 골퍼가 드라이버 샷을 할 때 탄도가 낮은 훅샷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니어 골퍼의 탄도가 낮은 훅샷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을 보기 전에 어드레스 자세를 살펴보면요, 지금 머리 이 오른발 끝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이으면 머리의 위치가 굉장히 우측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몸 전체에 박스를 만들었을 때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우측으로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에 분석 영상에 이 비슷한 어드레스 자세 때문에 스윙이 코일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영상이 있었었는데요, 이 골퍼 또한 머리의 위치, 그 신체에서 가장 묵은 부분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우측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에서부터 발까지 이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그로 인해서 이 손의 위치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쭉 뻗어 있고요. 그리고 상체와 무릎의 각이 굉장히 많이 구부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장이 작고 키가 작고 클럽이 긴 경우에 이렇게 멀리 서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골퍼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그렇게 작지는 않고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많이 우측에 있고 멀리 서는 경우가 이 드라이버 샷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큰 아크, 플랫하고 큰 아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서고 체중을 많이 우측에 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거리를 내기 위해서 공을 강하게 치거나 스윙을 크게 만드는 이런 시도는 좋습니다. 좋은 연습 방법이긴 한데요, 지나치게 체중이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멀고요. 그로 인해서 손도 많이 너무 뻗어져 있고 쭉 뻗어져 있고 많이 지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 자세는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와 플레이라인을 만들기 전에 그립 끝에 이렇게 선을 만들었을 때 지금 스윙을 시작할 때 보면 그립 끝이 이 선에서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어지면서 헤드가,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가 몸 뒤로 많이 움직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손목으로 클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으로 그립 끝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손목으로 클럽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클럽의 토우, 이 부분이 토우인데요, 힐보다 더 많이 열려 있죠.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된 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은색 부분 이 부분이 클럽 페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클럽이 굉장히 많이 인사이드로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가 많이 인사이드로 움직이면서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에 박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플레이 라인 만들고요. 자, 지금 보면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몸이 움찔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까도 이제 멀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공과 발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자세가 낮다고, 많이 구부러져 있다고 했는데요, 무릎이요. 지금 보면 무릎이 더 구부러지면서 척추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움직이죠. 그래서 척추가 세워지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우측으로 더 많이 몸이 움찔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스윙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할 때 이런 동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문제점은 이렇게 몸이 움찔거리는 동작이 나올 때,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전체적으로 몸과 팔이 경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로 인해서 이 팔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손목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으로 많아져서 클럽이 인사이드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스윙이 진행될수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척추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머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척추각이 많이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면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듯이 이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했듯이 이렇게 체중이 너무 많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스윙이 진행될수록 이렇게 반대로 타겟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체중이 많이 우측에 있게 되면
골퍼 자체는 몸의 어드레스가 중립적으로 있다고 느껴요. 실제 본인은 이제 본인 어드레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측으로 코일을 하거나 체중이 우측으로 이동되는 거를 제대로 못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죠. 스윙이 진행될수록 머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체의 움직임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바로 이전 영상과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체중이 우측에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측으로 코일이 되지 못하고 우측으로 체중 이동이 되지 못하고 코일과 체중 이동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체중이 지나치게 왼쪽에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체중이 반대로 지나치게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턴을 할 때 이 턴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인지를 하고 체중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중립적인 위치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머리 움직임은 지나친 어드레스 때 머리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굉장히 우측에 있죠. 자, 왼팔이 지면에 평행할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왼팔이 지면에 평행할 때 하프스윙 포지션인데요. 클럽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지금 그립의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플랫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목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백스윙 탑을 만들면 측면에서 보면 백스윙 탑을 할 때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샷의 방향을 대충 예상을 하면요. 얼라이먼트를 보면 탑에서 보면 이게 이 클럽이 이 타겟 방향, 샷의 방향보다 더 우측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라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손목의 움직임을 굉장히 클럽이 플랫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정면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길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길어질 때 머리가 길어질 때 손도 같이 손과 클럽이 같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라인 우측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 진행해 보면요. 다운스윙 할 때 정면에서 봤을 때 길어진 머리가 이렇게 더 계속 유지된 채로 더 많이 타겟 쪽 이동이 되죠. 지금처럼 되면 다운스윙이 상대적으로 백스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골퍼가 탄도가 낮은 훅샷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점점 왼쪽으로 움직여서 다운스윙 할 때 더 많이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측면을 보면 백스윙 하프보다 다운스윙이 많이 가팔라요. 그래서 이 머리의 움직임 그리고 가파른 다운스윙이 분명히 이 골퍼 아까 탄도가 낮은 훅샷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일단 페이스는 지금 전혀 다치지가 않죠.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백스윙 때도 열려서 올라갔었고 지금 보면 여전히 열린 겁니다. 페이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그 페이스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치면 정말 문제가 심한 건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도 지금 페이스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그 페이스는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골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고요. 절대로 다운스윙할 때 닫혀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측면을 보면 열려 있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골퍼가 탄도가 낮은 훅샷의 원인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지금의 움직임으로 탄도가 낮은 샷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팩이고요. 정면 임팩. 그래서 머리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보다 많이 타겟 방향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임팩이 되고요. 측면 또한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머리가 뒤로 움직였다가 다운스윙 임팩까지는 머리가 다시 뒤로 움직였던 머리가 다시 앞으로 움직이면서 임팩이 되죠. 그래서 눌러치는 듯한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뒤로 움직였다가 앞으로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클럽의 스피드뿐만 아니라 마치 체중 이동이 되는 것처럼 눌러치는 듯한 임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파른 다운스윙이나 이 클럽이 공이 접근할 때 좀 더 로프트 각이 세워져서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탄도가 낮은 샷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팔로스를 보면요. 자, 이 부분 임팩이고요. 정면을 보면 임팩 이후에 지금 보면
오른손등과 헤드를 봐주세요. 바로 오른손이 굉장히 많이 손등이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헤드 뒷면이죠. 임팩 이후에 임팩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폐쇄가 굉장히 완전 닫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헤드 뒷면이고요. 측면을 봐도 굉장히 많이 왼쪽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 숲을 나무를 향하고 있죠. 자, 이 골퍼의 문제점이 탄도가 낮은 훅샷이었는데요. 지금 이 손의 움직임 때문에 훅샷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피니시 했을 때도 머리가 팔로스를 할 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머리가 길어져 있어요. 정면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팔로스로도 굉장히 많이 좁죠. 백스윙에 비해서는. 백스윙 때는 지나치게 큰 아크, 손목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셋업 때문에 큰 아크 만들어지는데 팔로스를 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좁은 아크를 볼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골퍼의 문제점은 탄도가 낮은 훅샷입니다. 근데 왜 훅샷이 나냐면 임팩 이후에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왼쪽 스핀이 걸리는 거고요. 이 동작 때문에 왼쪽 스핀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탄도가 낮은 거는 자, 백스윙과 비교를 해보면요. 측면 먼저 손목의 움직임 때문에 이 샤프트 지면에 평행할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오른팔 전환보다 많이 뒤쪽으로 이 공간이 많죠. 클럽과 오른팔 전환 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프스윙 했을 때도 지금 이 붉은색 선이 기울기고요. 그런데 다운스윙 할 때 보면 이 백스윙 궤도보다 가파르죠. 자, 이 백스윙 궤도보다 다운스윙이 지금 보면 가파릅니다. 그래서 가파른 다운스윙, 백스윙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다운스윙,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백스윙보다 상대적으로 다운스윙이 가파른 거죠. 그리고 임팩 이후에 많은 손목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이로 인해서 탄도가 낮은 훅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운스윙 할 때 가파르냐면 백스윙을 할 때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정면도 그렇지만 측면에서 보면 척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척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척추가 일어날 때 몸이 또 움찔거리죠. 그로 인해서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손목을 쓰면서 척추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손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척추각에 의해서 굉장히 클럽이 플랫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 정면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래서 가파른 다운스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측면에서는 뒤로 움직였던 머리가 다시 공 쪽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탄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가 낮은 훅샷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탄도가 낮은 것, 머리가 정면에서 할 때 왼쪽으로 길어지고 측면에서는 뒤로 움직였던 머리가 앞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마치 체중 이동을 하듯이 머리로 공을 좀 누르는 듯한 스윙 때문에 탄도가 낮은 거고 그 이후로 심한 손목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이것 때문에 풀훅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백스윙할 때 체중이 이렇게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공이 안 맞겠죠. 서 있으니까 공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눌러받는 경우도 있고요. 정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왼쪽 길어지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머리의 위치가 우측에 길어져 있죠.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우측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이쪽 방향으로 코일을 하지 못합니다. 체중 이쪽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자세를 감지를 못하죠. 이렇게 우측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자기 어드레스를 못 보니까요. 그런데 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스윙을 할수록 이쪽으로 움직여야지만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스윙을 할수록 오히려 더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파른 다운스윙을 만드는 건데요. 이
스타트할 때 아까 이 움찔거리는 부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손목도 많이 움직인다고, 팔과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손목이 많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이 손목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손목이 많이 움직였죠. 많이 움직인 상태에서 임팩을 할 때는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치면 안 돼. 어떻게든 백스윙할 때 이렇게 손목을 돌렸던 부분을 만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 이후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백스윙 방향으로 손목을 움직이는 방향, 이 상태로 치면 페이스가 열린 채로 맞아야 돼요. 열려 있잖아요, 페이스가. 그런데 손목이 움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스윙할 때 이렇게 손목이 돌아간 부분, 움직인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를 합니다. 보상 동작이죠. 반대 동작으로 다시 반대 동작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왼쪽으로 스핀이 많이 걸리는 손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손목으로 백스윙 할 때 하듯이, 백스윙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 셋업 때문에 체중도 우측에 있고요. 셋업 때문에 넓으면서도 손목이 움직였다면, 팔로스로 할 때는 이미 이제 머리가 이게 왼쪽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움직여 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 공쪽으로 접근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체중 이동을 못하고 백스윙 할 때, 테이크 할 때 이 손목 동작의 보상 동작만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좁은 아크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하자면 어데스 자세를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가 우측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치를 이 파란색 박스 정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 박스가 이 붉은색 박스 거의 중앙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백스윙 탑했을 때 거의 파란 박스로 돌아오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어데스 했을 때부터 이렇게 머리의 위치를 파란 박스에 두면, 이 몸 전체 중앙에 만들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 공에서부터 발까지 거리를 좀 줄여야 돼요. 이 거리를 줄이면 클럽은 더 세워질 거고요. 손의 위치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몸도 지금보다는 좀 더 세워질 겁니다. 좀 더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이 파란색 거리가 이렇게 붉은색처럼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몸도 좀 더 이렇게 세워질 거고요. 손 높이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할 때 이렇게 몸의 움직임도 많이 적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목의 움직임이 같이 적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퍼 탄도가 낮은 훅샷, 지나친 손목의 움직임, 그리고 백스윙할 때 플랫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다운스윙, 그리고 백스윙할 때 손목의 움직임이 다시 임팩트 이후에는 반대쪽으로 손목의 움직임이 또 나오는 거죠. 보상 동작이죠. 그로 인해서 폴 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셋업이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이만큼 심하진 않았어요. 테이크웨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어데스 자세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 어데스 자세 때문에 몸의 움직임 때문에 몸이 경직돼서 손목이 움직이는 거라면 교정하기가 좀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어데스 자세도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 손목의 움직임을 줄이는 것도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